나는 이민우라고 합니다.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서 30년 넘게 신장내과와 노인내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사로 살아오며 수많은 당뇨병 환자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비슷한 두려움을 안고 제 진료실을 찾아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밥을 못 먹겠어요. 밥만 먹으면 혈당이 올라요. 그 말은 마치 인생의 즐거움을 빼앗긴 사람들의 절망처럼 들립니다. 한국 사람에게 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의식이며 가족의 온기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당뇨병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밥이 금기가 되어버린 현실은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밥 자체가 문제일까? 아니면 밥을 만드는 방식이 문제일까? 이 질문이 제 연구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우연히 한 논문을 읽었습니다. 인도 전통의학에서 자주 쓰이는 강황 즉 커큐민, 쿠르민 성분이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그날 저녁, 저는 평소처럼 밥을 짓다가 작은 숟가락 하나로 강황가루를 넣었습니다. 색깔은 노랗게 변했지만 향은 그리 강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오늘 밥 색이 예쁘네요 라며 웃었지요. 그 다음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공복 혈당을 측정했습니다. 놀랍게도 수치가 평균보다 20, 30포인트 낮게 나왔습니다. 단 하루 만에 이런 변화가 있을까 싶어 다시 측정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저는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간 같은 방식으로 밥을 지어 먹어보니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의사로서 오랜 세월 동안 약물과 식이요법을 연구했지만 이렇게 간단한 변화로 뚜렷한 결과를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이건 환자들에게도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또 하나의 연구를 보게 되었습니다. 후추의 피페린, 다이페린 성분이 커큐민의 흡수를 돕는다는 사실이었죠. 그 비율은 약 3일 정도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즉, 강황 한 숟가락에 후추 1, 3숟가락을 섞으면 커큐민의 체내 흡수율이 최대 100배까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날 바로 저는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강황가루와 후추를 섞어 밥을 짓고 식사 후 2시간 뒤 혈당을 재보았습니다. 놀랍게도 158mg/dl이던 제 식후 혈당이 일주일 후 130mg/dl로 내려갔습니다. 그제서야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과학적인 변화다. 저는 이 경험을 제 환자들에게도 권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실험에 참여한 사람은 60대 여성 윤미숙 씨였습니다. 그녀는 오랜 기간 약을 복용하고 있었지만 식후 혈당이 항상 180 이상으로 유지되어 힘들어했습니다. 윤미숙 씨, 이번엔 밥을 지을 때 강황가루 한 숟가락과 후추 조금을 넣어보세요. 그녀는 처음엔 웃었습니다. 선생님, 밥에 향신료라니요? 그런 밥을 남편이 먹을까요? 하지만 결국 용기를 내어 시도했습니다. 2주 뒤 그녀가 병원에 왔을 때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식후 혈당이 150, 160을 넘지 않아요. 예전엔 항상 190이 넘었는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덕분에 오랜만에 손주들과 같은 밥을 먹었어요. 다들 할머니 밥이 노랗다며 웃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맛은 그대로예요. 그날 이후 저는 강황밥 이야기를 더 많은 환자에게 전했습니다. 그중 한 명인 한태민 씨는 50대 직장인으로 식후 혈당이 늘 불안정했습니다. 그 역시 강황밥을 3주간 섭취한 결과 당화 혈색소 HbA1c 수치가 7.5에서 6.9로 떨어졌습니다. 약을 줄이지 않아도 식사 습관만 바꾼 결과였습니다. 또 다른 환자 문예진 씨는 여행 중에도 강황가루와 후추를 챙겨 다니며 이제는 어디서든 밥을 편하게 먹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밥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이죠.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단 하나, 한 숟가락의 강황이었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수많은 환자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의사로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매일의 밥상 위에서 만들어지는 습관의 결과라는 것을요. 강황과 후추로 시작된 실험은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하지만 의사로서의 호기심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혹시 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까? 그렇게 저는 다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수십 편의 논문과 보고서를 찾아보던 어느 날, 제 시선을 사로잡은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식초의 아세트산, ATCT, AT,은 위 배출 속도를 늦추고 탄수화물의 흡수를 억제해 식후 혈당을 20-30% 낮춘다.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거다. 바로 그날부터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평소처럼 쌀을 씻고 깨끗한 물에 30분 정도 담갔습니다. 그리고 물 한 컵당 식초 한 작은 방울을 떨어뜨렸습니다. 냄새가 날까 걱정됐지만 밥을 짓고 나니 전혀 신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혈당을 재보니 놀랍게도 이전보다 약 심지 낮게 측정되었습니다.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었습니다. 며칠을 반복해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바로 환자들에게 알렸습니다. 첫 번째로 시도한 사람은 앞서 강황밥으로 큰 효과를 본 윤미숙 씨였습니다. 이번엔 밥을 지을 때 식초를 한 방울 넣어보세요. 그녀는 의심 반 기대 반으로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2주 뒤 다시 병원에 온 그녀의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선생님, 믿기지 않아요. 예전엔 식후 혈당이 180을 넘었는데 요즘은 150 정도예요. 약은 그대로인데 밥만 달라졌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오랜 시간 눌러왔던 두려움이 사라진 해방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때때로 거창한 수술이나 약이 아니라 생활 속의 작은 변화라는 것을요. 그 후로도 수많은 환자들이 이 식초 밥법을 시도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가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효과가 약하거나 거의 없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찾기 위해 다시 자료를 뒤졌습니다. 그때 한 가지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식초가 아니라 기름일 수도 있다. 2015년 스리랑카의 한 연구팀이 발표한 흥미로운 논문이 있었습니다. 밥을 지을 때 코코넛 오일을 넣고 조리 후 12시간 냉장 보관하면 밥의 저항성 전분, 레지스탄트, 스타일이 10-15배 증가한다. 저항성 전분이란 쉽게 말해 소화가 느려 혈당 상승을 막는 탄수화물입니다. 흡수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포만감이 오래가고 인슐린 반응도 완화됩니다. 즉, 같은 양의 밥을 먹더라도 몸은 덜 먹은 것처럼 반응하는 셈이죠. 저는 코코넛 오일 대신 한국에서도 구하기 쉬운 올리브유를 사용했습니다. 밥을 지을 때 한 작은 숟가락에 올리브유를 넣고 다 지은 뒤 바로 냉장고에 넣어 12시간 보관했습니다. 다음날 데워서 먹고 혈당을 측정하니 평균 식후 혈당이 40포인트 낮게 나왔습니다.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저는 바로 이 방법을 환자들에게도 권했습니다. 70세 여성 장명희 씨는 혼자 사는 분이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혼자라 밥을 자주 해먹지 않아요. 귀찮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그럼 주말에 밥을 조금 넉넉히 지으세요. 밥할 때 기름 한 숟가락 넣고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하루 한 공기씩 데워 드시면 됩니다. 그녀는 반신반의하면서도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3주 뒤 병원에 나타난 그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정말 좋아요. 혈당도 안정되고 배도 오래가요. 예전처럼 식후에 간식이 당기지 않아요. 그녀의 당화 혈색소 HbA는 7.6에서 6.7로 체중은 3kg이 감소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변화를 느낀 게 처음이에요. 덕분에 손주와 함께 외식도 마음 편히 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이 주는 보람은 바로 이런 순간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이후에도 비슷한 사례가 이어졌습니다. 50대 여성 정수연 씨 부부는
밥을 많이 지어 냉장 보관해 먹는 것만으로 혈당이 내려갔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녀의 HbA1c는 7.1에서 6.5로 남편의 혈당도 함께 개선되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밥이 식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전분의 재결정화였습니다. 밥을 냉장 보관하면 전분 분자가 다시 배열되어 소화가 어려운 구조로 변합니다. 즉, 몸이 천천히 흡수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기름이 함께 작용하면 전분과 지방이 결합하여 더 단단한 구조를 형성합니다. 결과적으로 혈당 상승은 완만해지고 포만감은 길어집니다. 이 단순한 과학 원리를 실제 식생활에 적용한 것뿐인데 수많은 환자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식초는 위식도 역류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는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의사와 상의한 뒤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인슐린을 맞는 환자나 저혈당 위험이 있는 분들은 식사 전 혈당을 체크하며 신중히 조절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환자에게 이 세 가지 방법 강황과 후추, 식초, 기름을 이용한 밥 조리법은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밥을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다시 밥상 앞에서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한 환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예전엔 밥이 독이었는데 지금은 약이 된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웃었습니다. 맞습니다. 밥은 독도 약도 아닙니다. 어떻게 먹느냐가 약이 되느냐, 독이 되느냐를 결정할 뿐입니다. 이제 저는 매일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밥을 포기하지 마세요. 대신 밥을 바꾸세요. 식초 몇 방울, 기름 한 숟가락, 그리고 냉장고의 하룻밤이 여러분의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인생을 더 길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저는 수천 명의 당뇨병 환자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모두 각자의 사연과 눈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선생님, 저는 이제 밥 냄새만 맡아도 무서워요. 라고 말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식탁에 앉으면 죄책감부터 듭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밥은 죄가 없습니다. 밥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문제일 뿐입니다. 그동안의 연구와 실험, 그리고 수많은 환자들의 경험을 통해 저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당뇨병 환자도 노년의 어르신도 밥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확신이었습니다. 단지 조금 다르게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그 핵심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른바 4가지 황금 원칙입니다. 제가 30년 동안의 진료 경험과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이자 수백 명의 환자들이 실천해 효과를 본 방법입니다. 첫째, 밥을 지을 때 강황과 후추를 넣으세요. 커큐민은 혈당 조절과 항염증에 탁월한 성분입니다. 후추의 피페린이 그 흡수를 도와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비율은 강황 3, 후추 1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루에 한 공기만 바꿔도 일주일 안에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둘째, 쌀을 씻을 때 식초 몇 방울을 넣으세요. 아세트산이 위의 배출 속도를 늦추어 탄수화물 흡수를 억제합니다. 식후 혈당 상승폭이 완만해지고 포만감이 오래갑니다. 특히 회사원처럼 밖에서 식사해야 하는 분들은 식초를 희석해 작은 스프레이 병에 담아 휴대하면 좋습니다. 식사 전 살짝 뿌리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밥을 지을 때 올리브유나 들기름을 한 숟가락 넣으세요. 기름은 전분 입자와 결합해 소화를 늦추고 혈당 급등을 막습니다. 밥이 윤기 있고 맛도 좋아집니다. 냉장고에 하루 보관하면 저항성 전분이 최대 15배 증가합니다. 넷째, 밥을 지은 후 바로 먹지 말고 냉장 보관 후 데워 드세요. 하룻밤 식힌 밥은 혈당 반응이 훨씬 완만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실제로 세계 여러 연구에서 입증된 과학적 사실입니다. 이 4가지 방법을 꾸준히 실천한 환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혈당 수치가 안정되었습니다. 둘째, 식후 졸음과 피로감이 줄었습니다. 셋째, 체중이 서서히 감소했습니다. 넷째,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밥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식탁은 다시 가족과 웃음을 나누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환자가 한 분 있습니다. 58세의 회사원 조영수 씨였습니다. 그는 점심마다 구내식당에서 백미밥을 먹어야 했기에 늘 혈당이 불안정했습니다. 선생님, 전 직장 생활 때문에 밥을 안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병에 희석한 식초를 담아 다니라고 했습니다. 밥을 먹기 전 식초를 한 모금 드시거나 살짝 뿌려보세요. 한 달 뒤 그는 웃으며 병원에 왔습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점심을 먹어도 혈당이 170을 넘지 않습니다. 예전엔 200이 넘는 게 당연했는데요. 그의 당화 혈색소 HbA1는 7.8에서 7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회사 점심시간이 두렵지 않습니다. 밥이 두려운 게 아니라 잘못된 습관이 두려웠던 거네요. 공단대 이창고 신당. 저는 종종 젊은 의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의사는 약을 잘 쓰는 사람이 아니라 환자에게 삶의 방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이다. 밥 한 그릇을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음식은 단지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강황의 노란빛, 후추의 향, 식초의 산미, 올리브유의 윤기,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하나의 약밥을 만듭니다. 저는 요즘도 아침마다 강황밥을 지어 먹습니다. 쌀을 씻을 때 식초를 몇 방울 떨어뜨리고 밥을 짓기 전 올리브유를 한 숟가락 넣습니다. 그리고 다 지은 밥은 하루 동안 냉장고에 두었다가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습니다. 그렇게 한 지 2년이 넘었습니다. 제 당화혈색소 수치는 6.8에서 5.9로 떨어졌고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도 안정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몸이 가볍고 마음이 편안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뇨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부터의 선택은 당신의 책임입니다. 밥을 포기하는 대신 밥을 다시 이해하세요. 밥은 적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친구를 올바르게 대하는 법을 배운다면 그 밥 한 공기가 약이 되어 당신의 삶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녁 밥을 지을 때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세요. 강황을 넣거나 식초를 한 방울 떨어뜨리거나 혹은 올리브유를 살짝 넣어보세요. 작은 변화가 몸에 놀라운 반응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습관이 되면 그때부터 진짜 회복이 시작됩니다. 노후의 건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밥상에서, 매일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오늘도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밥을 포기하지 마세요. 밥은 당신의 인생 동반자입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작은 숟가락 하나가, 한 방울의 식초가, 한 줄기의 기름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이 제가 여전히 이 길을 걷는 이유이자 노후 건강을 위해 제가 전하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밥은 약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사랑으로 지을 때만.